우리나라 국방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사상 초유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국방비 1조 8천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서 군부대와 방산업체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왜 국방비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일각에서는 국고 정보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단순한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세수가 부족해서 현금 동원 능력에 한계가 온 건지 제대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국방비 미지급 사태 구체적인 원인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한 시스템 오류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요. 네. 이게 안보 세수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돌려막기 하고 있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과오를 이렇게 숨기려고 한 것임에 저는 자명하다. 네. 사실상 이게 시스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무능하다고 자인하는 꼴이고 세수가 부족하다라고 되게 되면 그건 정말 국가 부도의 전조 증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이렇게 안보 상황이 동북아에서 심각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장병들에게 지급돼야 될 밑에 하청업체들, 방산업체들에게 지급돼야 될 예산들이 오롯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의 그런 자격과 뭐 체면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가 부도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돌려막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그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경제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네. 최근 대한민국이 3, 4년 동안 흘러오는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 세수가 부족하겠구나. 삼성전자나 대기업들이 세수가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들 세수가 부족하겠구나 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냐? 첫 번째 원인은 민주당이 상반기에 우리나라 모든 부처 공무원들한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뭐 계엄이 재작년 12월에 계엄이 있건 말건 공무원들이 할 일은 해야죠. 할 일은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라는 거는 조기 집행하는 게 경제 순환을 위해서 정책적인 한 방향입니다. 예산을 3, 4월 달에 바박 집행을 해요. 근데 민주당이 야 예산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쓰지 마. 하지 마! 일하지 마! 라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6월 달에 이재명 정부 탄생했죠. 그럼 그때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아마추어인 게 돈을 어디다 먼저 쓰고 어디다 먼저 안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줄 돈부터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일단은 국민들에게 돈 풀자 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먼저 풀어버리니 돈이 없으니 못 주는 거죠. 지금 그러한 꼴이 된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사기꾼 사건을 해보잖아요. 그럼 사기꾼들의 습성을 이해를 못하는 게 제가 빚이 많습니다. 사기꾼인데 빚이 많아요. 근데 돈이 딱 생겼어요. 그럼 이 돈으로 빚을 갚아야 그죠, 되는데 빚을 갚아야죠. 근데 그 돈으로 또 펑펑 놀아요. 펑펑 놀고 네. 또 돈이 없네. 또 돈을 빚을 꾸자. 이러니까 이제 사기의 고의성이 짙어지는 건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런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사기의 고의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논란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요.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방부의 요청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는 늦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일주일 전에 결제 받아가지고 올리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계속해서 집행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시 예산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면 또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또 집행하는 과정들이 입법이나 행정의 다양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그 부처 간의 수요를 1년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하기까지 수개월 동안의 또 예산 집행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특정 부처의 요청이 늦었기 때문에 늦게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일해본 경험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특정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누락이 된 게 아니라 1조 8천억이라고 하면은 전체 국방부 예산 대비 수십 %에 달하는 정도의 액수거든요. 그리고 이런 네. 것들이 인건비와 방산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국방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인 건데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요청을 안 했다? 그 자체가 좀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기재부가 그렇게 해서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저는 맞는 이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 월급 미지급 사태가 또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중앙 공무원들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금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상상이 안 되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런데 월급까지 밀렸다. 그렇죠. 뭐 교도관이나 공무원 초과 수당에 대해서도 밀렸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화까지 됐었던 것인데 지금 그런 전조적인 그런 현상이 지금 국방부에 대한 이런 어떤 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만한 충분한 재원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국방부 선에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안보를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인건비와 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국방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건데 여기에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국가 거의 뭐 그렇죠. 부도 수준에 저는 준하는 사태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남탓 공방을 할 게 아니라 자초지종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주장하기로는 뭐 그 전산 오류로 이렇게 미지급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 국가 재정 관리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시스템 오류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뭐 국가 재정이 무슨 편의점 포스기도 아니고 그게 오류가 나서 돈이 지급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병들을 잘 먹이고 재우고 해야 전투력이 올라갈까 말까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산 시스템이 잘못돼서 하고 있다는 건 국가가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밖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핑퐁 돌리기 하고 있는데 기재부랑 국방부랑 그런 문제점을 서로 책임 떠넘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진짜 둘이 앉아서 정말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질타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뭐 장병 격려 행사비까지 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 장병들의 사기와 실제 작전 수행 능력 이런 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장관들이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3월 달에 들어올 수도 있고 4월 달에 들어올 수도 있고 6월 달에 정부 시작하고 장관들이 한 7월 달 8월 달에 들어오면 네. 들어오자마자 가장 뭘 먼저 하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부처가 갖고 있는 예산의 집행률이 어디까지야? 아, 지금 8월 달인데 한 90% 집행했어? 한 30% 집행했어?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 이건 무슨 예산이야? 이건 뭐야? 물통 산 거야? 수통 산 거야? K9이야?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네. 그 국방 예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장병들이 수통 문제죠. 수통을 한 뭐 20년 된 수통도 썼다.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안규백 장관이 수통을 써봤겠냐고요. 안규백 장관이 그 군대 근처만 가보신 분인데 네. 이분이 출신이죠. 이분이 군대 근처는 가셨는데 이분이 방위 기간도 뭐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늘어났다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탈영강이라는 의혹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이분이 뭐 예산을 보고 알아야지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놓친 거예요. 놓친 거고 이 전산 오류라는 거는 그냥 실수일 뿐이고 아까 그 변명일 뿐이고 이게 전산 오류라는 실수로 허용이 되면 앞으로도 와 전산 오류로 1조 8천억 정도는 할 수 있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전산을 만든 그 업체를 잡아가지고 뭐 수사를 하던가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어쨌든 그 국방에 대해서 굉장히 안규백 장관 또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공백이 터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전산 오류라고 하는 변명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단 네. 1조 8천억이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이 2조가 안 됩니다. 비슷한 규모예요. 하나의 부처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데 쓰는 비용이 2조 가까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통째로 누락을 시켰는데 이게 단순히 전산 오류다? 그럼 더 심각한 문제죠. 이게 지금 국방에 대한 예산이고 당장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테면은 생계비 지출을 해야 되는 복지 비용에서 전산 누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몇 달 동안 생계비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 생계 당장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전산 오류로 퉁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께 지금 신뢰를 주지 못하는 대응 방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가 맞았다라고 하면 더 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안규백 장관이 방위 출신이라서 내가 국방을 잘 몰라서 네. 내가 누락을 했다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국민들께서는 그래 장관 개인의 문제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이거를 국가 전체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정말 군대 부대 안에 있으면 시간이 훨씬 더 천천히 가고 안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더 춥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추후에 피복비라든지 난방비, 식비까지 절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전투력이 안 낮아질래야 안 낮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종교 행사에 그 몽쉘 하나 먹겠다고 저는 매주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 걸 감안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전투력 사기 증강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안보 관련해서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의 한 사단에서 위병소 경계 근무 시에 총기 대신 3단봉을 휴대하도록 하고 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런 수화 문구도 삭제하도록 한 지침을 내렸다가 논란 끝에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요. 군 지휘부의 명확한 책임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와, 이게 3단봉을 휴대해서 거기에 경광문 들면 뭐냐면 이제 어서 오세요 하는 거거든요. 위병소에서 위병소에서 지금 어서 오세요 해야 되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 암구호를 얘기해야 되는데 와, 이거 이런 지시가 왜 내려왔죠? 예, 어쨌든 지시가 내려왔다가 지금 삭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그 사람은 그 큰 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돌에 넘어져요. 이러한 작은 게 하나가 규정이 잘못 만들어지면 그걸로 국가가 뚫리게 되는 겁니다. 댐은 정말 손가락만한 그 물줄기로 무너지는 거지 어떠한 큰 운석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군대가 뚫리게 생겼네요. 너무나 걱정되네요. 이게 네. 당나라 군대가 되고 있는 건데 저도 그 육군으로 병장 만기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근무를 거의 매일 저도 들어갔었습니다. 야간 초소 근무를. 근데 이게 우리가 수하라는 거를 하거든요. 수하가 뭐냐? 그러니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를 사람들이 우리 부대에 침공을 하고자 하는 혹은 이제 뭐 방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어오고 왜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야 중앙지휘통제부에서 지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제 군대를 통솔하는 기초적인 단위가 정보전인 것이고 그 정보전에 가장 그 근거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초소근무라고 하는 건데 네. 당장 작년 말만 해도 북한의 탈영병들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병사들이 수화작전을 제대로 펼쳐서 바로 귀순을 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휴전국가입니다. 지금도 네. 북한에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탈영병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 주변을 서성이고 있고 내려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화작전을 3단봉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국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희화화를 하고 있다. 차라리 CCTV로 교체를 해서 자동화를 하든지 사람을 보내면서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를 하고 수화라고 하는 개념은 다 말살을 시켜놓고 뭐 환영식인지 이게 뭐 응원봉인지 뭐를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상상을 초월하는 조치인 것이고요. 지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권의 부메랑이 될 수가 있다. 지금 베네수엘라 정권도 그 정말 다양한 경호를 받고 있는 이 마두로 대통령도 3시간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당나라 군대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권과 이 대통령 통수권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경계 근무 들어가면서 항상 총을 휴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총이 없는 경계 근무는 사실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위병소라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부대의 가장 최전선에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검문하고 이 역할을 다 해야 되지만 3단봉을 쥐어주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까지 지침을 삭제한 게 그럼 뭐 손들어 움직이면 때린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움직이면 뭐 던진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말아주세요. 아니 이게 정말 희화화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무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깨진 창문 이론처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병사들도 뭐 3단봉 가지고 하면 되겠지.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총 든 경찰과 3단봉 든 경찰이 나를 구하러 올 때 내가 강도 당하고 있을 때 총 든 경찰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3단봉 든 경찰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대선 후보 운동할 때 네. 방탄 유리를 갖다 놓고 그 네. 연설을 했잖아요. 누가 나를 뭐 테러할 수도 있다. 아니면 본인 몸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지금 국가 위병소에 대해서 3단봉을 들려고 그러면 아니면 본인 주변의 경호 인력들을 다 물리던가 나도 방탄 유리를 탄 차를 안 타겠다라고 하던가 이게 정말 내 몸은 소중하고 국가는 소중하지 않는다. 아주 이상한 생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저는 국방비 1조 8천억 원에 대해서 지급 안 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할 때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잖아요. 야 우리 돈 안 갚을래. 우리 돈 안 갚아. 우리 이러한 사상으로 지금 국가를 운영하는 거 아닐까 이게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번 사태를 비롯해서 진짜 우리나라 국방이 좀 위험하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닌지 좀 제대로 짚어보고 또 국방비 미지급 사태 이거는 정말 정부의 분명한 설명과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